마지막에 좀 이 내용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CCTV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두 종류의 문건을 손가락에 끼워서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사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부터는 제가 어떤 경위를 거쳐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거의 뭐 멘붕 상태 내지는 뭔가 보고 듣고는 합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들어와서 인지가 되는 그런 상황은 정말 아니었다. 제가 피고인을 조사를 했고 지금 피고인이 그 상황에 대해서 진술한 부분은 허위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보고 듣고는 있지만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계엄이 있었던 날 CCTV, 국무회 CCTV 다 공개가 됐었죠. 그 영상을 보고 한 말입니다. 멘붕이 왔기 때문에 뭐 계엄 놀랐겠죠. 멘붕이 왔기 때문에 인지된 상황이 아니었다. 계엄이 성립됐을 때 다들 그랬어요. 깜짝 놀랐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날 뭘 했는지는 기억나시죠? 아니 그럼요. 예. 그런데다가 당시에 이제 국무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회 정적수가 안 되니까 일부 장관한테는 전화를 걸어서 어디쯤 오고 있냐 빨리 오시라 이렇게 독촉까지 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정말 편의적이고 선택적인 예. 이제 그런 이제 기억을 지금 법정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 게다가 다른 국무위원들하고는 다르게 이 한덕수 총리는 먼저 윤 전 대통령하고 대면을 했어요. 예. 그래서 계엄 선포할 거라는 정보를 가장 먼저 접했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이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도착을 해서 국무위원회까지 이른 것이기 때문에 이 본인이 이제 와가지고 뭐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는 믿기 어려운 진술이고요. 그리고 계엄 선포문에 관해서도 당시에 헌재에서 진술 혹은 국회에서 진술한 걸 보면 자기가 받은 기억이 없는데 뭐 양복 주머니 안에 접혀서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진술을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CCTV를 통해서 확인되는 바는 그 계엄 선포문을 들고서 이제 국무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착석하고 또 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된 지시사항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그때 이제 직접 보지는 못했고 펴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걸 펼쳐서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옆에 있던 한덕수 총리가 그 문서를 같이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도 CCTV 아주 생생하게 나와요. 예. 때문에 본인 진술과는 다르게 저 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위원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본인은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국무위원도 법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반대 의사를 표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와서 뭐 법정에서 핑계를 대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또 다른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게 이제 뭐 내일 이제 결심이 있을 텐데요. 예. 양형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뉴스하면서 여러 가지 뭐 해명 변명들을 봤지만 눈은 뜨고 있었는데 뭘 봤는지 난 잘 모르겠다.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그날 영상을 보면 송민영 장관한테 전화도 하죠. 뭐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일종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죄를 지어놓고 죄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가장 편한 방법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잖아요. 예. 뭐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이든 아니면 뭐 약물에 취해서 심신미약이든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상태의 생각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는 주장을 가장 흔하게 하는 걸 많이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야기하는 멘붕이라고 하는 저 표현도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종의 심신미약.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CCTV 화면으로 나온 것은 상당히 적극적인 지시도 하고 지시도 받고 또 물건 주기도 하고. 그렇죠. 주기도 예. 하고 또 안에 또 대통령이 있는 집무실까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했던 상황이 CCTV에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건 내가 아니었다. 나지만 내가 아니다. 라는 식의 사실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재판이 종반전에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형량에 대한 고려, 그다음에 양형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사실은 좀 황당한 지금 진술들로 익히죠. 그러니까 예. 아까 그 검사가 이 허위 진술로 자기는 보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증죄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불려 나가서는 위증을 했다는 것은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위증을 인정한 것은 작은 죄니까 작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보다 큰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 기소된 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큰 덩어리에 대해서는 나지만 내가 아니다. 심신미약 비슷한 지금 그 멘붕 상태라는 걸 강조함으로써 예. CCTV에 나타나는 본인의 모습을 좀 애써 부인하는 저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본인이 했던 말은 내가 위증했다라고 그 부분은 솔직하게 얘기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에 받고 있는 혐의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그냥 인정할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인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비하면 뭐 위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 헌재에서 했던 위증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인정을 하자 이렇게 이제 재판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인정을 했으면 전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예. 인정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당시에 어쨌든 멘붕 상태여서 뭘 보고 들었지만 보고 들은 게 기억이 안 난다. 마찬가지로 좀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CCTV가 그 보여주는 정황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예. 또 국무위원들의 진술로 볼 때도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계엄에 심정적으로 본인이 마음속으로는 반대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반대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때문에 저런 진술이 본인한테 그다지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달리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같은 진술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하나의 쟁점이 그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느냐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재판부가 질문을 했고요. 어떻게 답을 했는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난 40몇 년 동안 없었고 또 우리 국민들의 그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 또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로 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기로 했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장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되든 더 하여튼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하지 그랬냐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뒤에 부분은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갈 얘기를 하던데.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이제 재판에 임하는 진술 예. 태도를 보면 제가 조금 이제 안타깝고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 예. 번째는 굉장히 능력 있는 관료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중요지를 계속 겸했던 분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정권과 상관없이 고위직에 계속 있었던 건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을 사서 한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유능한 분은 맞는데 그 유능한 관료라고 하는 그 능력이 제가 볼 때는 수능주의로 그냥 순화가 돼버린 거죠. 시키는 건 무조건 한다. 그리고 시키는 것을 거기에 반박을 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몸에 이미 배어있지 않은 겁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전날 그 12월 3일 비상계엄이 시행됐던 저 국무회의 석상에 공교롭게도 정치인 출신 장관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만약에 정치인 출신이 있었다면 예. 저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치의 현장에 있었고 국민들의 민심이 얼마나 무섭고 예. 유권자의 표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실제로 체득해 본 사람이라면 예. 저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 목숨 걸고 맞거나 직을 걸고 맞거나 뛰쳐나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관료들이거나 보통 관료 출신. 전문가들이 예. 이제 대부분 그 당시에 그날 밤 참석한 국무위원들이에요. 아마 일부러 그분들만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응화된 순치된 관료주의의 습성이 대통령의 저런 부당한 불법 계엄에 대해서 막지를 못했고 두 번째는 이제 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할 생각이라는 너무 황당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그 관료주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능력이라는 긍정성보다는 이 그냥 무사 안일하게 쫓아만 간다고 하는 이 부정적 이미지가 더 많은지 예. 저는 한덕수 전 총리의 지난 그 계엄 날의 상황에서의 태도나 지금 재판에 임하는 태도 발언
여기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계엄을 만료 전달했고 연륜 있는 분들을 누구라고 지칭을 하냐면 최상목 부총리하고 조태열 장관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다. 아니 근데 저기서 본인보다 더 연륜 있는 국무위원은 없습니다. 예. 최상목, 조태열 저런 분들 다 관료 후배고요. 최상목 부총리가 화내면서 50년 관료 인생 이렇게 끝낼 거냐라고까지 항의를 했다는 진술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상목, 조태열 저 두 분이 강하게 이제 반대의 목소리를 낸 분인데 국무위원들이 저렇게 반대의 기류가 강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 중에 이제 국무위원회 부의장이고 좌장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윤 대통령을 말렸어야죠. 그리고 그 국무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실상 국무위원회를 해산했어야죠. 예. 그래서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든가 하더라도 절차적 결함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이제 와서 계엄 만류를 계속 전달했고 최상목, 조태열 장관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입니까? 만류를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했다는 거고 본인보다 후배인 그런 장관들로 하여금 말을 하려고 했다라면 본인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이제 와가지고 핑계도 너무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앞서 이제 김근익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저렇게 이제 직업 관료들이 직을 걸고 반대하지 못하는 그런 순치화된 수능화된 관료주의의 한계 안에 있는 건 맞는데 또 그렇게 오랫동안 관료를 했기 때문에 저 비상계엄이 우리 헌법상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걸 누구보다 그것도 저는 잘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은 정치를 해본 경험도 없고 행정을 해본 경험도 없고 예. 감정만 격해져가지고 저렇게 계엄을 선포하려고 할 때 충분히 그런 관료적 경험을 가지고 저걸 만류하거나 막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저 위헌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이 헌법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국무위원들한테도. 근데 그런 책임을 다 하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하는 어떤 변명도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이 계엄 사후문건을 만들었고 폐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후문건을 만들었다는 거는 이때 절차가 뭔가가 절차가 안 갖춰졌다는 걸 본인이 느꼈을 테고 이걸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거니까 폐기를 했을 텐데 사후문건 왜 서명했냐고 하니까 또 이것도요. 박물관에 두듯이 생각을 했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아무말 대잔치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예. 법정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의 실제 행동과 본인의 진술 사이에는 굉장히 지금 헛돌고 있는 게 좀 느껴져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당시에 국무회의에 회의 문건 자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거 아차 싶어가지고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 그 비서관을 통해서.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또 나중에 이게 허위문서 공문서 작성이 될까 봐 또 이걸 폐기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 건 다 아는 겁니다. 어떤 것이 위법한 것들인지는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재판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왜 그러면 사후에 정당하게 회의록이 있었던 것처럼 해가지고 서류를 만들었느냐 하니까 뭐 박물관에 둘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게 도대체 지금 그 당시 12월 3일에 계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하나의 어떤 추억거리로 정도 되는 건지 그냥 기억을 하기 위해서 박물관에 유물처럼 보관해야 될 것처럼 무슨 기억의 하나의 한 파편으로 생각하는 건지 예. 정말 좀 납득하기 어렵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저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저는 저런 발언을 하는 걸 보면 물론 피고인으로서 자기 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발언이긴 합니다만 예. 지금도 아마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당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이게 위험한 사건이었는지 인지를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내일이 결심 공판이면 검찰이 구형이 양이 나오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로 박 의원께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결과는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이 중형이 나오면 사형이나 무기까지도 나올 예. 수 있는 그런 엄한 범죄입니다. 때문에 검찰 구형량은 좀 상당할 거라고 보고요. 무기징역이 구형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극단적으로 보면. 다만 이제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에 법정에서 했던 진술, 뭐 증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구형량이 정해지겠지만 한덕수 총리는 본인이 계엄 상황 당시에 멘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멘붕인 것 같아요. 저때요? 어제? 아니 어제 법정에서 네. 진술하는 게. 네. 정말 아무 말 대잔치 수준에 해당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고 본인한테 유리할 것 같지 않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횡설수설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본인이 궁지에 몰렸다는 걸 방증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이 국민 앞에서 솔직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솔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